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매년 5월마다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죠. 종합소득세.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해서 버는 임대사업에 관련된 소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같은 임대소득이라 그래도 상가와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좀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상가의 임대소득은 아무리 액수가 작아도 모두 다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1년에 번 나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상가소득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1년 동안 버는 여러 가지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이자, 배당,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총 6가지의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가나 주택에서 임대소득을 거두시게 되면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게 되면 그건 근로소득으로 이 사업소득과 같이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까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득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세금이 점점 더 무겁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분리과세는 뭐냐? 이렇게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합과세로 소득세를 신고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계 신고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장부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 방법은 영세하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정식적으로 내가 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들을 모두 장부로 써서 실제 경비로 인정받는 장부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중에 이제 종합과세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을 그냥 일정 비율을 차감을 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거뒀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50%의 경비율인 1천만 원을 빼주게 되는 거고요. 남은 1천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또 빼게 되는데 이 200만 원의 공제금액은 아무나 다 빼주는 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만 이 200만 원의 공제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200만 원을 추가로 빼서 남은 800만 원에 14%의 세율을 곱한 세금을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연간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분리과세 소득에서의 경비율이 50%에서 6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제금액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2천만 원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2천만 원의 기준은 개인별 주택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이 1년에 1,900만 원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고 부인이 1,900만 원의 주택임대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둘 다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2,500만 원의 주택임대 수입이 있는데 이자라든지 그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1,0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2,5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나의 순수입은 1,500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이 종합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런 경비를 빼기 이전에 순수한 수입 금액, 월세와 간주임대료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또 내가 2천만 원에서 조금만 금액이 넘는, 예를 들어 2,500만 원을 벌었다 라고 했을 때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고 2천만 원을 넘는 500만 원만 종합과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천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넘게 되면 전액을 종합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을 되도록 넘지 않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이 주택을 임대해서 주택임대소득을 2천만 원을 벌었을 때와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2,001만 원을 벌었을 때 과연 세금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딱 2천만 원의 주택임대 수입을 거둔 직장인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될까요?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전체 주택임대 수입 2천만 원에 내가 특별히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50%의 필요
필요 경비, 즉 1,000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공제액은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적용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주택 임대 수입 2,000만 원 빼기 필요 경비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1,000만 원의 14%인 140만 원의 분류과세 세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을 더 벌었어요. 그래서 2,001만 원을 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분리과세로는 신고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추계 방법과 실제 들어간 경비를 장부로 써서 하는 장부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계 신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2,001만 원의 주택 임대 수입을 거두셨는데 나라에서 정한 경비율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42.6%가 단순 경비율이에요. 너가 따로 증빙을 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필요 경비인 852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 금액을 뺀 사업소득 금액이 1,149만 원에서 이분이 적용받는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분은 아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5,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5,000만 원의 세율 구간은 8,800만 원 이하로 24%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에 추가되는 주택 임대소득도 24% 세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 1,149만 원에 24%를 곱하게 되면 276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00만 원의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신고했을 때는 14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됐는데 만 원만 올라갔는데도 종합과세 되니까 무려 276만 원으로 세금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42.6%라는 높은 단순 경비율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자로 개업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지난해에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 금액을 가지신 분들만 이렇게 높은 단순 경비율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작년 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신규 사업자라고 해도 올해 수입이 7,500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이 단순 경비율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 기준 경비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 경비율이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과세로 신고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랑 실제 내가 지출한 경비를 비교하셔가지고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간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겠죠. 주택 임대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선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부부 합산 1주택자는 월세와 전세 모두 과세하지 않고요. 부부 합산 2주택자는 월세는 과세하지만 전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 3주택자 이상부터는 월세도 과세하고 전세도 과세를 합니다. 자, 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를 할까요? 전세에 대한 과세를 간주 임대료라고 부르는데요. 간주 임대료 계산은 내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합니다. 그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를 곱하고요. 거기다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정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2020년도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1.8%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고요. 2021년도 수입부터는 1.2%로 낮아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 과세 범위가 주택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주택 수를 과연 어떻게 판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 수입이 특이한 점은 이 주택 수를 부부 합산 주택 수를 판정한다는 점이에요. 아버님과 나와 자녀가 한 집에 3대가 같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다 동일하게 1세대지만 이 주택임대 수입을 따질 때는 같은 세대인지를 묻지 않고 부부가 가진 주택수만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모님 수입도 비과세, 그리고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부부가 한 채이기 때문에 또 비과세, 우리 자녀가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자녀 부부가 한 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수입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셨으니까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총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고 한번 주택임대 수입을 계산해 볼 텐데요. 먼저 A주택은 남편 단독명이고요. 보증금이 1억 원, 그리고 월세가 150만 원 받는 집입니다. 또 B주택은 부인 단독명이고 보증금은 4억 원, 월세는 50만 원. 그리고 마지막 C주택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고요.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는 없는 경우에 주택임대 수입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남편의
남편의 주택임대 수입을 계산하면 A주택이 남편 소유니까 월세 150만원 12달 받은 게 1,800만원이죠.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이 1억 원이라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임대소득은 일단 A주택에서 1,800만원이 계산이 되고요. 부인은 B주택에 대해서 월세 50만원 12개월 받게 되면 600만원의 월세 소득이 있고요.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4억 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하고 60%를 곱하고 2021년이라고 계산했을 때 1.2%의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면 72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월세랑 간주임대료를 더하면 672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C주택은 공동명의잖아요. 이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자처럼 계산해서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근데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있기 때문에 보증금 10억 원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는데, 이때 별도 사업자처럼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3억 원을 추가로 한 번 더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납세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10억 원 마이너스 3억 원 하면 7억 원에 60% 곱하기 1.2% 하면 504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 공동사업장에서 나온 주택임대 수입 504만 원은 남편과 부인이 50%씩 나눠 가져야겠죠. 그래서 504만 원의 절반인 252만 원이 남편의 주택임대 수입에 더해지고요. 그러면 1,800만 원 더하기 254만 원 하니까 2,05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이 넘게 돼서 종합과세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부인은 504만 원의 절반을 더해도 2천만 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인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절세병법의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